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록국거 법칙입니다.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록국거 법칙 주제와 관련된 8강의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록국거 법칙 주제는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그런 어떤 강의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리 가도 문제가 되고 저리 가도 문제가 되고 진퇴양난적인 이런 것을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죠? 이것도 참이고 저것도 참이고, 그 양자의 합도 참인 것 같은 이 모순 같은 역설을 파라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강의 주제들은 딜레마보다는 파라독스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하는데요, 순방향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순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역방향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역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더라.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착안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리뷰 드릴 것은 그런 주제에 좀 더 적합한 그런 어떤 주제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1강, 2강, 3강, 4강, 6강, 7강, 그리고 10강, 12강 이렇게 해서 8강의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해서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합니다. 물론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 해서 못한다라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지만이 그래도 가능성의 문이 조금은 더 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어떤 성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나는 것은 그 일의 고유의 성격이 달라져서라기보다는 나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일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오래되면은 지나면은 내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다들 어렵고 잘 못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할까 말까는 하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는 아무도 이를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요, 하고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 같으면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후회가 적게 남는다. 그래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죠? 해보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질까?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질까? 였습니다. 외부가 내부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부가 외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지더라. 이건 아웃사이드 인 방식이고요.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지더라. 이것은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거든요. 보통 우리들은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지더라, 아웃사이드 인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데 모든 현자들은 인사이드 아웃 방식, 마음이 달라지면 외부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질까? 그것도 사실이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질까?
예,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후자 쪽에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느낌은 결과일까, 느낌은 원인일까 였습니다. 느낌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이지만서도 네빌 고다드는 너의 그 생생한 느낌이 창조의 증거를 불러온다 그랬거든요. 왜? 생각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항상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느낌 속에 거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미 그 받았다는 것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으로 믿는 것일까요? 진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완전한 믿음 속에 있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서도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믿는다는 것은 그 느낌 속에서 하게 되면은 그죠? 이 원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느낌은 항상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들은 거의 좋은 느낌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그죠? 느낌이 창조의 증거를 불러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느낌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뭔지 아세요? 생각과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라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많이들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강의는 자극이 반응을 바꿀까, 반응이 자극을 바꿀까 였습니다. 물론 자극이 반응을 바꾸기도 하죠. 내가 그저 거친 은사로 자극을 주면은 틀림없이 그런 거친 어떤 반응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은 자극도 바뀔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이 신경질적인 부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아버지가 계속 신경질적으로 할 때 딸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저한테 3번의 교육을 받고 즉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신경질을 부릴 때 한번 참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참았더니만은 아버지가 얘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관된 반응을 선택을 하면 자극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극이 반응을 바꿀까? 그것도 참일 수가 있지만 반응이 자극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창대한 시작, 미약한 나중인가?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인가? 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 있어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죠?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미약한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 되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사들은 어떤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가 매사에 청결을 하고 정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네 가정이 축복을 받고 네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결과 정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청결이라는 것이 옷 잘 입고 마당 잘 쓸고 이런 외적인 청결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청결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청결이라는 것은요, 신관이 분명하고 인생관도 분명하고 성공관도 분명하고 우정관도 분명하고 사업관도 분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서 정직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일치되는 경향이거든요.
내적으로 청결하고 외적으로 정직하면은, 그리고 또 믿음까지 있고 기도하면은 미약한 시작이 창대 나중에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7번째는 느린 결단 쉬운 포기인가 빠른 결단 오랜 인내인가 였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try more, 더 많이 시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persist longer, 더 오랫동안 견딘다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예. 일반인들은 결단이 느려요. 왜 결단이 느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적으로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잘 안 잡혀있기 때문에 결단이 느리고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성공자들은 결단이 빨라요. 왜? 개념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청결하거든요. 들으면 아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견뎌요. 오랫동안 견딘다. 아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믿음, 자신도 믿고 신도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견딘다니까요. 견딥니다. 그래서 느린 결단, 쉬운 포기, 이것은 일반인들에 가깝고요. 성공자들은 빠른 결단, 오랜 인내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생각을 잡을 것인가 언어를 잡을 것인가 였습니다. 전형적인 욕구급 법칙이죠. 리더들은 항상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하는데, 그죠? 생각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겠죠. 이것은 순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어가 달라져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역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언어는 들리는 것은 보이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오감의 작용이에요. 느끼는 것과 같은.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생각을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보이는 말을 잡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말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되고 싶은 상태를 계속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자신감이 일어나게 된다. 언어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창조력이. 뭔가를 견인하는 견인력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성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잡을 것인가, 언어를 잡을 것인가. 예, 생각이 바뀌어도 언어가 바뀌지만은, 언어가 바뀌어도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심느냐는 거죠. 성공자들은 보이는 말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째가 12번째, 약점 보완인가 강점 강화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강의 때 자기개발을 자꾸 하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개발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일까요? 강점을 더 강화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반 정도가 대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리거든요. 오늘날에 구범 강사가 있는 것은 약점을 잘 보완해서 그럴까요? 강점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거의 100% 강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강점을 키우는 것이에요. 자신의 강점을 더 개발하고 타인하고 차별화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공의 요체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보다 나아야 됩니다. 남들하고 항상 비교하고 이런 어떤 심리에 빠져 있게 되면요, 힘이 들고 성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키워야 되고. 그런데 나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무너지는 것은 강점 때문에 무너질까요? 약점 때문에 무너질까요? 약점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점은 키우고 성공은 강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약점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만 잘 하면 돼요. 그래서 약점 보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존 맥스웰도 강점을 키우는데 70%, 새로운 일에 25%, 약점 보완에는 5%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약점은 아무리 잘 이렇게 고친다 하더라도 강점으로까지 되어지진 않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요. 그리고 강점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강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약점도 있을 텐데 얄미울이 많지 둔감해요. 완전히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순방향, 역방향을 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인 것 같기도 하지만서도 그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강의가 제 로쿠쿠 법칙 강의의 컨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더십 코칭 관련된 6강의 하고 또 나머지 삶의 지혜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